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 신분증도 없이 평생을 살아온 무적자들입니다.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서울에만 300명이 넘게 확인됐는데 이들은 학교는 물론 병원조차 가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들을 놓쳤고 어떤 걸 보완해야 할지 김민준, 박재현 기자가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짜장면을 함께 먹던 희미한 기억을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이별한 뒤 나 씨의 60년 가까운 무적자 삶은 시작됐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나온 뒤엔 밭일, 공장일에 매달리느라 학교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한글도 모르고 한글을 뭘 알아야 어떻게 해보지. 사회제도 안에 속하지 못한 채 무존재한 사람으로 살아가다 발이 묶여버린 곳은 염전입니다. 염전에서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여기도 타가지고 빨갛게 돼가지고 어떨 때는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무적자의 삶은 사회 구성원의 의무와 권리에서 배제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를 다닐 수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통장 개설까지 불가능해 돈은 현금만 썼습니다. 돈 주머니 갖고 있다가 잊어버린 적이 몇 번 있는데 지금까지 국가는 단 한 번도 이들의 정확한 집계를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SBS가 서울시와 함께 9개월 넘게 시 산하시설 9곳을 확인해봤더니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존재하지 않은 무적자 356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 단위라면 훨씬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확인한 356명의 평균 나이 61세, 남성은 38, 여성은 50이 넘어서야 자신의 성과 이름,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법원 결정을 거쳐 한양 나 씨, 김 씨, 강 씨가 됐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교육 기회조차 없이 평생 혼자 살아온 무적자들에겐 성과 이름을 갖는 절차마저 큰 난관이었습니다. 증명을 해야 돼요. 자기의 성과 본이 없었다는 사실을. 근데 사실 그거는 기록이 없으면 증명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분은 거의 기록이 없으세요. 이런 난관을 뚫은 끝에 국민이라면 당연히 갖는 신분증을 68살이 돼서야 갖게 된 강 씨. 이제서야 인생을 시작한 것 같다며 감격해했습니다. 주민등록도 자랑하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는데 지금은 핸드폰도 있고 내 은행도 갈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SBS 김민준입니다. 내가 안 가요. 그래서 처음에 신분증을 만든 뒤 자발적으로 요양시설을 떠난 76년생 김모 씨와 75년생 조모 씨를 찾아봤습니다. 자립 의지가 강했던 김 씨. 한 160 초반? 이거 되게 위설해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갖고 계시니까요. 시설을 떠나 거주했던 고시원을 가봤지만 만날 수 없었고 이런 사람 안 살아요. 서울역에서 봤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씩 오는 것 같아. 얼마 전에 여기서 서울역에서 본 것 같아. 그러수 가는 것 같았어요. 조 씨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자 노숙인들은 조 씨를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데. 네. 거기 우리 은행이 있거든요. 거기 앉아있더라고. 어제 막걸리 마시고. 두 사람 모두 신분증만 받았을 뿐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할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내 몸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그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 관리가 왜 필요한지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취재진이 확인한 356명 가운데 무적자 신분을 벗어난 뒤 자립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생전 의지할 데 없던 무적자들에겐 죽음도 혼자였습니다. 356명 중 57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는데 대부분이 무연고 장례였습니다. 서울시가 공영 장례를 치르고 유골함을 보관하지만 그마저도 5년이 지나면 자리를 비워줘야 합니다. 돌아가시면 그 순간 완전히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보통 일반 시민들이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기록 없이 살며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무적자들. 죽음마저 기억해주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없이 57년을 살았던 무적자 출신 김모 씨. 그가 국가기록원을 찾았습니다. 2년 전 신분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유령 취급을 받았던 그에 대해 국가가 유일하게 기록한 문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공란, 사는 곳을 불상으로 표기된 범죄 경력서입니다. 16살 때 바지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1989년까지 절도죄 처벌만 4차례. 옷이 없어가지고 남이 이제 옷 입은 거 그거 해가지고 남이 그걸 가져가면 안 되는데. 국가는 여러 번 김 씨를 처벌했지만 무적자 신분은 그대로였습니다. 맨들어라는 말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태까지. 자기 일도 바쁜데 그런 것이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나마 경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날짜가 현재 김 씨의 생일입니다. 생년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형사들이 그냥 야, 몇 월 달에 해야 됐지. 그게 이제 그대로 된 거죠, 여태까지. 김 씨가 죗값을 치르고도 신분증을 받기까지 걸린 세월은 33년. 또 누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어렸을 때 바꿔주면 이렇게까지 못 살지는 않고 좀 조금이라도 나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김 씨는 지난 세월을 안타까워했지만 다른 무적자에 비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56살의 또 다른 김모 씨.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이상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지난해 말 노숙 생활을 했던 부산 남포동을 본으로 창성 창본을 했지만 정식 시민이 되기 위한 마지막 절차인 주민등록번호 발급 심사에 불참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사셨는지 자기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도 말씀하셔야 되는데 거기 안 나오셨어요. 잠시 후 마지막 역인 취재진은 무적자 김 씨를 찾기 위해 부산 남포동 일대를 뒤졌고 최근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너 진짜 그거. 이어서 동양이었고 술 받아먹고 뛰면 지금 한 일주일째 안 보이더라. 이렇게 생겼던 거죠? 네. 주로 어떻게 계셨어요? 여기서 맨날 있잖아. 여기 며칠 안 됐어요. 안 보이고 있잖아. 주위 사람들에게 남포동 김 씨는 여전히 노숙인이자 제도권 밖의 떠돌이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이분한테 제도권을 교도소밖에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랜 기간 혼자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사실 제도권 안이 안전하다, 뭐 제도권 안에서 무슨 보호를 받는다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국가가 조금만이라도 더 빨리 관심을 가졌다면 이들 인생도 달라졌을까? 분명한 건 국가 권력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면서 무적자의 삶이 익숙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과거 경력이 파악 가능한 무적자 193명 가운데 정가를 확인한 건 모두 6명. 이들 모두 남포동 김 씨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경찰 등 사법기관에선 무적자 입건 시 주민번호 뒷자리 6개를 0으로 표기한다는 내부 규정만 존재할 뿐 별도 구제 절차는 없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조현병을 앓던 62살 이 남성은 요양시설에서 뛰쳐나온 뒤 20여 년 거리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치고 다시 길 속에서 근데 이렇게 가니까 보험이랑 10일 이상은 안 들어가고. 그러던 지난 2019년 연락이 끊긴 형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됐는데도 강 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3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알게 되셨을 때 어떠셨어요? 무감각하지. 빠르게 저녁에 뭐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가족과 연락이 끊긴 58살 이모 씨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 사망 신고가 이뤄졌고 63살 유모 씨는 법적 사망 상태로 무려 25년을 살았습니다. 2명 이상이 이제 사망 증명서를 작성을 해서 사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렇게 해서 사망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취재진은 이렇게 법적으로 죽었다 신분을 회복한 무적자 31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중 23명에게 확인되는 공통점은 연고자, 즉 가족과의 연락 단절이었습니다. 지금 뭐 가족분들 혹시 연락 닿는 분은 있으세요? 저야 안 버려. 선생님, 가족분들은 안 만나고 싶으세요? 가족분요? 만나고 있어. 뒤늦게나마 자신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역설적으로 삶이 죽고 싶을 만큼 극한의 위기에 내몰릴 때였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까 이제 기초생활 수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도하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망 확인이 된 거고. 살아도 존재하지 않는 무적자.
이들이 얼마나 더 살고 있는지,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지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한양 마씨, 한양 유씨, 한양 김씨. SBS가 추적한 356명의 무적자 가운데 30%가 넘는 이들이 서울의 옛 이름 한양을 본관으로 갖게 됐습니다. 20세기 출생인 이들이 어쩌다 조선의 수도 한양을 자신의 뿌리로 삼게 됐을까? 대부분의 무적자들은 부모의 성과 본을 알지 못합니다. 나 혼자 나왔기 때문에 어렸으니까 물어보진 않죠. 없어도 일단 큰 불편이 없어가지고 그냥 살긴 살았어요. 성본 창설을 결정하는 법원은 주로 신청인의 요구와 현재 거주지를 고려해 본을 정합니다. 다만 혈통주의가 강한 우리 사회 특성상 기존에 존재하는 본관을 쓸 경우 법률상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서울이 아닌 한양을 쓰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김씨가 있잖아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않는 건가? 법원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한양 말고도 용인, 남포처럼 이전에 없던 본들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본관들이 무적자였던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정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세상에서 사라져 기록만 남은 가상의 도시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기록 없이 살아온 이들의 고향이 됐습니다. 성과 본을 만드는 건 사회로 들어오는 첫발이지만 이 한 걸음 내딛기도 무적자들에겐 고대입니다. 성본을 만들기 위해선 공공기관을 통해 여러 서류를 받아내야 하는데 기록이 없는 이들에겐 쉽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그런 성과문이 없다는 증명서 같은 걸 떼서 내야 돼요, 법원에. 근데 그걸 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그걸 진행하신 분들도 별로 없고 그런 게 확실히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까지 성과 본이 없이 유령처럼 살았다는 걸 보증해줄 사람을 찾는 건 더 힘든 일입니다. 보증은 가족들이 해야 되지만 실제로 가족들을 찾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원장님, 국장님이 이제 보증을 해서 이 사람이 여기 입소해 있지만 신분이 없다. 이들이 성본 창설을 위한 복잡한 법적 절차를 홀로 진행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무엇보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올해 69살의 나이로 처음 신분증을 갖게 된 강 씨. 무적자의 삶이 익숙해진 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기가 누구한테라도 얘기하고 보사하면서 가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찾아오는 건 없어요. 좋은 세상이니까 한 살이라도 도먹지 말고 숨어있지 말고. SBS 김지욱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무적자 356명 중에 대략으로라도 삶의 궤적을 확인한 사람은 193명뿐이었습니다. 이들의 인생 스토리에서 공통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무적자 193명 중 106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 63명이 정신적, 언어적 장애를 겪었는데 이들의 상담 기록을 보면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평가가 자주 등장합니다. 삶의 기록이 부족하면 증언을 통해서 연고지와 가족을 찾아야 하는데 의사소통 장애가 사회와의 단절을 초래한 셈입니다. 무적자의 비참한 삶은 비정상적인 가족 해체에서 시작됐습니다. 선천적 장애 등을 이유로 가족과 헤어져 보육시설에 들어간 사람이 44명. 하지만 보육시설 생활도 폭력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며 뛰쳐나왔습니다. 이후의 삶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노숙 생활을 전전하며 사회제도 보호 밖을 맴돌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무관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동체의 무관심입니다. 무적자들은 가족에 대한 기억도,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고 증언합니다. 애초에 교육 기회도 없었고 그렇다고 기억에 남는 삶의 장면도 없는 이들을 국가는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태 조사도 없었고 심지어 죄를 짓고 감옥에 수감됐는데도 형기를 마친 뒤 다시 무적자로 내몰린 사례도 많았습니다. 여긴 멀쩡하게 실체적으로는 사람이지만 아무런 기록도 없어. 법에. 제도적으로. 그러면 사람인가요? 약간 좀 넌센스죠?
이들은 길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후에야 신분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알 정도로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무심했습니다. 방향이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지만 너무 이제 허송세월을 많이 한 거죠. 결론은 빨리 했으면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그거에. SBS 박지연입니다.